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누적 모의고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이거 시험에 1번 문제 결격사유 해마다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취직도 할 수 없고 개업도 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이게 애니메이션 기능으로 되어 있네. 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르는 것입니다. 1번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의 미성년자 결격사유입니다. 암기 프린트 31번에 있는데, 그래서 미성년자 결격사유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법원의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말이 있어야 결격사유죠. 파산 선고 받기 전에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법원의 회생인가가 결정되지 않아도 결격사유 아니고요. 그래서 이건 결격사유 아닙니다. 파산 선고 받아야 결격사유고, 파산 선고 받으면 벗어나려면 복권이 되어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고 4년이 경과된 자,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가 결격사유입니다. 따라서 4년이 됐기 때문에 결격사유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집행유예는 이 법이든 저 법이든 집행유예 더하기 2년간 결격사유 해당됩니다. 그래서 리얼 결격사유 해당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따라서 기역, 리얼 두 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자,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인데, 첫 번째, 개업공개사는 이중소속, 이중소속 될 수 있다 X입니다. 이중소속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개업공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여러 개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중사무소 안 됩니다. 이중소속 절대적 취소고, 그 다음에 여러 곳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여러 개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중사무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증 양도대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됩니다. 허가받아도 안 되고요. 허가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양도대여는 어떠한 경우도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이 정답입니다. 이른바 대토권,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대토권은 중개 대상물 아닙니다. 대신 토지로 받을 권리죠. 아직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토권 중개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맞는 내용이네요. 자,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한 의뢰인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단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한 의뢰인은 처벌 대상 아니다. 자, 다음은 3번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제도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인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수시 모니터링의 경우에는 수시로 그냥 계획서를 제출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모니터링 기관은 수시 모니터링을 수행한 경우 업무 처리 결과 보고서를 해당 모니터링을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15일 이내에. 자, 그 다음에 수시 모니터링은 15일, 기본 모니터링은 30일이죠. 그 다음에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출받은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따른 요구를 받으면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결과를 모니터링 기관에 통보하는 게 아니고 어디다 통보해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되죠.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5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해설 있어요? 네. 맞아요. 국토교통부 장관. 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된다. 자, 모니터링 절차 조금 전에 했던 내용입니다. 요 문제인데, 모니터링 기관, 원래 국토부 장관이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수탁기관에다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수탁기관은 모니터링을 실시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기본 모니터링은 다음 연도 모니터링 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되고요.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할 때 제출하면 되고요. 그 제출하고 나서 이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제출을 하는데,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마다 실시하는 게 기본 모니터링입니다.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시 모니터링은 업무를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제출받은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되고요. 요구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아까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되는데 모니터링 기관에 통보한다 해서 X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 틀린 것인데 틀린 것입니다. 법인이 개업공개사의 소속공개사는 그 개업공개사의 중개물을 보조할 수 있다. 소속공개사는 보조도 할 수 있고 중개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민법에 환매계약이 있죠. 다시 살 수 있도록 특약을 맺는 계약입니다. 이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이 중개행위에 해당되는 제부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잘못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행위에 해당되어야. 중개행위에 해당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컨설팅에 부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중개행위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했는데, 비록 주된 업무가 컨설팅이라 하더라도 부수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했다면 중개업에 해당된다.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직업으로 하면 중개업에 해당됩니다. 비록 주된 업무는 컨설팅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결국 무등록 중개업자가 적발되니까 나는 컨설팅 위주로만 했고 중개업은 몇 건 안 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도 반복적으로 했다면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개업공개사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개업공개사는 등록을 한 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이 개업공개사를 대신하여 특정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거래계약서에 보조원을 개업공개사로 기재하면 안 되죠. 반드시 개업공개사를 기재해야 되겠습니다. 보조원을 개업공개사로 기재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휴폐업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개월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도 휴업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합니다. 6개월 초과 무단 휴업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전자문서 안 되죠. 왜냐하면 등록증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가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했는데, 변경신고는 이미 휴업할 때 반납하고 없기 때문에 첨부할 수 없습니다. 휴업, 폐업만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3월 초과 무단휴업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6월 초과 무단휴업 임의적 취소고요. 나머지 재개, 변경신고 위반 모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대해서 옳은 것인데 인가 여부를 14일이 아니라 7일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2번 맨 밑에 있는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증 교부는 광역시장이 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이 합니다. 시장 군수구청장이죠. 자, 그 다음에 법인인격공개사가 주택 분양 대행은 해도 됩니다. 적법행위입니다. 예, 법 14조에 규정하고 있는 주택 상가 분양 대행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될 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없다. 맞습니다.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개업할 수 없고 개업하려면 그만두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A광역시 갑구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둔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A광역시 얼구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했는데 둘 수 있죠.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 같은 시군구에는 분사무소와 주된 사무소를 둘 수 없고요. 자, 7번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지역농협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수법인은 암기 프린트 3번 메뉴에 있는데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격증 없어도 됩니다. 중개사무소 면적 제한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에 사무소를 확보하면 안 됩니다. 무허가 건축물, 가설건축물은 안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만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상법상 회사의 경우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어야 되죠. 다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고요. 5번 변호사가 중개물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등록을 해야 된다. 예, 5번이 답입니다. 변호사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틀린 것입니다. 8번 틀린 것인데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이내,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데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는 자는 수수료를 분사무소를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등록관청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예, 둘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자는 수수료 납부해야 된다. 이거 맞는데 답 한번 보세요.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체크가 3번 아니죠 답. 3번이라도 있어요? 잠깐만 이거 한번 봅시다. 4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및 이전 전 및 이전 후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5번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 후 등록관청 요청으로 종전 등록관청이 송부해야 되는 서류에는 등록신청 서류도 포함된다. 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서류도 포함되는데 이거 왜 틀렸다고 돼 있어요? 해설에 그러면 뭐라고 돼 있어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수수료를 내야 된다라고 나와. 내야 된다 맞는데 그래 틀린 걸 준 걸라고 돼 있는데. 다만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는 경우 법인인 결국은 그 재교부할 때 장관이 시행하는 경우에 납부해야 된다고 이렇게. 분사무소 설치 신고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것도 맞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 및 이전 후 소재지 신앙군수구청장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이것도 맞고, 등록관청 관할구역이 외의적으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 후 등록관청의 요청으로 종전 등록관청이 송부해야 되는 서류가 암기 프린터 16번에 18번에 보면 등록 신청 서류도 포함된다. 그리고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걸 3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수수료 내야 되거든요. 거기 내야 되는 게 수수료가 52번, 암기 프린터 52번에 보면 동그라미 5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도 수수료 내야 되잖아요. 여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쳐가지고 3번을 답으로 해야 되겠네요. 해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해설이 이상하게 된 것 같은데, 거기 3번. 해설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해설에는 그 3번 보기가 네. 자격시험을 장관이 시행하는 경우 그 엉뚱한 게 해설되어 있네, 그죠? 네. 좀 엉뚱한 게 되어 있네. 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자는 수수료, 요거 하나 사진 하나 찍어보세요. 좀 고쳐, 가서 수정을 해야 되겠네. 이게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는 자도 수수료 납부해야 됩니다. 하지 않아야 된다. 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3번 답해야 되겠네. 다른 것도 다 맞기는 맞네요. 지금 고용관계 종료 신고 10일.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 둘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 전 및 이전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것도 맞고. 그래서 3번을 틀리게 하려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자는 수수료 납부하지 않는다 해서 X로 해야 되겠네요. 납부해야 된다를 납부하지 않는다로 고쳐서 답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틀린 걸로.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 권고할 수 있는데 예치명의자에게 속하지 않는 것은 예치명의자가 개공은 신체보전, 암기 프린터 16번 맨 밑에 개공은 신체보전 6명이죠. 개업 공인중개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 신탁업자, 재신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계약 이행관리 전문회사, 예치명의자. 그래서 3번 법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제3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매도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매수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인장등록입니다. 인장등록 틀린 것입니다. 인장등록 틀린 것은 했는데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됩니다. 업무 개시 후에 인장등록 해야 된다. X고요. 2번 변경등록 7일 이내, 사후 7일 이내고요.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하면서 해도 되고 개업공개사 등록 신청하면서 인장등록 해도 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 즉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5번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인장 크기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은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해야 되죠. 인감도장이니까 크기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고용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1번은 옳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2번 보조원의 경우 자격증 없죠. 보조원의 경우 시도이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소속관계사인 경우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되죠. 그 다음에 보조원은 실무교육 받는 게 아니라 직무교육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된 때는 30일이 아니라 1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5번 외국인을 소속 공개사로 고용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의 자격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자격증은 첨부 안 해도 되고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냐을 입증하는 그 국가의 주자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도 반드시 시험에 한 문제는 출제됩니다.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자격증 원본을 첨부해야 된다. 원본이 아니고 4본 첨부합니다. 암기 프린트 51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죠. 암기 프린트 51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자격증 4본 제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해야 됩니다. 요건에 맞으면. 자,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는 임차인 성명을 공개해야 된다 했는데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가 근데 법인이 해산한 경우 법인 해산, 개인 사망은 청문 거치지 않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청문이라는 게 들을 청, 들을 문, 듣는 거니까 죽고 없는 사람한테 들어볼 수 없죠. 법인 해산이 개인 죽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은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상물의 정보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직접 조사한 중개상물 정보도 공개할 수 있다. 직접 받은 정보 공개하면 이건 직거래 사이트죠. 정보망은 개업공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만 공개해야 됩니다. 자, 13번입니다. 이게 암기 프린터 5번, 6번, 즉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하고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으로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은 했는데 바닥면의 상태 요거는 확인 설명은 해야 되지만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 공시지가는 정보 공개는 해야 되지만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도 확인 설명은 해야 될 사항이지만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중개보수도 확인 설명은 해야 되지만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 아닙니다. 취득과 관련된 조세도 확인 설명은 해야 되지만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 디귿, 리얼, 미음, 비읍, 시옷 5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암기 프린터 5번, 6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 옳은 것은 했는데, 인장 등록 소속 공개사는 해야 됩니다. 보조는 할 필요 없고요. 2번, 등록된 인장 변경 등록 7일 이내 해야 되고요. 안 하면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 에서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지만 주된 사무소의 경우에는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그래서 틀렸고요. 4번 법인 인장 등록은 인감증명서 제출로서 가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설 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할 수 있고 소속공개사 고용 신고할 때 인장 등록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 암기 프린트 9번 인물계약금 인권조교라고 했는데 계약서 5년 보존해야 된다 이런 거는 계약서 필요직 기재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래금액의 지급일자, 계약조건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죠. 이게 조건 기한이죠. 조건 기한이 있으면 그 밖의 약정사항 있으면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계약서 보존기간을 기재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계약서 필요기적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자, 다음은 16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무자격자가 우연히 단 한 번 했다면
과다하지 않는 중개보수 약정은 유효하다. 무효가 아니고 유효입니다. 즉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업자가 아니고 우연히 한두 번 했다면 무자격자라도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특수법인은 모두 보정 설정 금액 얼마 해야 됩니까? 2천만 원 이상이죠? 2천만 원 이상. 특수법인이 거기 52번에 맨 밑에 2천만 원 이상입니다. 이것도 답이 두 개네. 이것도 문제가 좀 잘못됐네. 2번도 맞습니다. 2천만 원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 5년이 아니라 폐업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자신 명의의 사무소에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등록증 대여에 해당된다. 요건 동업입니다. 동업. 직접 중개 업무만 하지 않았다면, 무자격자가 중개 업무만 하지 않았다면 등록증 대여 아닙니다. 자, 분사무소의 경우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탁만 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한 개 있는 경우에는, 이게 틀렸네. 분사무소 한 개 있으면 4억하고 2억 해서 6억이 되겠죠. 6억. 그래서 이게 제가 잘못했네요. 5번이 답이 아니고 답은 2번입니다. 2번. 보정설정 금액은 거기 52번 맨 밑에 있습니다. 52번 맨 밑에 법인은 4억. 이것도 하나 사진만 찍어놔요. 보내지 말고 찍으면 나요. 보내니까 지금 뒤에. 분사무소 2억, 주된 사무소 4억 해서 6억 이상 공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16번은. 자, 다음은 17번입니다. 17번.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표준 서식의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된다. 안 해도 되죠. 구두로 해도 됩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자,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원칙 3을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입니다.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이다. 자, 다음은 미리 신고해야 되는 건데요. 미리 신고해야 되는 것, 휴업신고, 그 다음에 휴업기간 변경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모두 사전신고 미리 해야 됩니다. 5번이 답입니다. 근데 사무소 이전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신고입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등록된 인장 변경도 사후 7일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가 있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사후 30일 이내 신고가 뭐가 있습니까? 사후 30일 이내 신고, 매장 신고, 그 다음에 개인 묘지, 그 다음에 개인 자연장지 설치 신고는 사후 30일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미리 신고해야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미리 해야 되는 게 가족묘지, 미리 가족묘지가 아니고, 가족묘지는 허가받아야 되고요. 가족묘지가 아니고 개장, 화장, 개장 신고, 화장 신고, 그 다음에 가족, 문중, 자연장지, 가족, 문중, 자연장지 설치 신고는 미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족묘지, 그 다음에 문중묘지, 법인묘지 설치는 미리 허가받아야 되죠. 그래서 사전신고인지 사후신고인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9번 문제입니다. 사무소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공인 법률중개사무소는 안 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되고요. 무자격자, 무등록자는 부동산 중개라는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5개 광고물에 성명을, 간판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하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이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예, 분사무소니까 이게 맞습니다. 분사무소는 책임자. 자, 그 다음에 불법 간판을 달고 있으면 간판 철거 명령할 수 있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이 아니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금지 행위가 아닌 것은 했는데 암기 프린터 11번에 있습니다. 매무수거 중개상물 매매를 여부를 하는 거 안됩니다. 중개대상물 매매를 여부를 하는 거 금지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의뢰인과 직접 거래도 금지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방의 중개 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 중개사물 임대하는 행위 5번이네요. 일방 대리는 가능합니다. 쌍방 대리는 금지행위입니다. 그런데 일방 대리는 민법에서 사적 자치를 확장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니까 가능합니다. 한쪽을 대리하는 것은 됩니다. 5번이 금지행위 아닙니다. 쌍방 대리는 금지행위가 되겠습니다. 쌍방 대리는 금지행위이다.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틀린 것은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개사, 법인인 경우 대표자,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신고 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맞습니다. 간판 조금 전에 됐고요. 그 다음에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개업공개사 성명을 명시해야 된다. 암기 프린터 25번에 있습니다. 성명, 소연 등 이렇게 암기를 했죠. 그리고 인터넷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소면, 종가형, 소면, 종류, 가격에 명시해야 됩니다. 소면, 종가형, 거래 형태도 명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중개사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 거래할 수 없는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올리면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거래 완료 해가지고 매물 올려놓으면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따라 틀린 것 4번이고요. 5번 개업공개사가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보조원을 명시해도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소속공개사는 명시해야 된다는 말도 없고 하면 안 된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속공개사는 명시해도 됩니다. 물론 소속공개사도 명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도 시험에 법인의 겸업 제한 암기 프린트 24번에 있습니다. 겸업할 수 있는 것은 했는데 농업용 건축물 안 되고요. 주택, 상가 관리 대행 가능하고요. 토지 분양 대행 안 되고 주택, 상가 분양 대행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해야 되고 개업공개사가 아닌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컨설팅, 경영기법 제공. 그 다음에 4번 개발에 관한 상담은 가능하고 개발업은 안 됩니다. 개발업은 안 된다. 개발에 관한 상담은 가능합니다. 5번 의뢰인에게 경매대상 부동산을 취득시키기 위하여 개업공개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매수 신청을 하는 행위 안 됩니다. 암기 프린터 24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올 확률 90% 이상이죠. 법인의 겸업 제한. 법인은 6가지만 겸업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23번입니다. 틀린 것인데, 틀린 것. 1번 국토부 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 광고가
법령을 준수하는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요.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 정보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오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안 됩니다.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안 되고요.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 아니니까 가능하죠. 피특정 후견인은.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안 되고요. 집행유예 더하기 2년간은 안 됩니다. 유예기간 중에 있으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후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었던 자는 결격 사유 아닙니다.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으로 근무했던 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고, 업무정지 사유 발생 후에 업무정지 처분 받기 전에 근무했다 하더라도 결격 사유 아니다.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 결격 사유입니다. 4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업무정지 6개월 받았으면 6개월 동안은 폐업했다 하더라도 다른 데 가서 취직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받으면 3년 동안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3년 동안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25번. 틀린 것입니다.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아니다 했으니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된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같은 시군구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촉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암기 프린터 4번에 있습니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했을 때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도 됩니다. 맞습니다.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도 된다. 암기 프린터 3번 맨 위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이전 후입니다.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26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 안 하고는 개업공개사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면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는 3개월이 아니라 3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서,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이 원칙 3개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공개 여부는 개업공개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공개해야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결정합니다. 비공개 요청하면 공개할 수 없죠. 5번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이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 성사시킨 경우 의뢰인은 주택 외의 물건이면 국토교통부령이
의뢰인, 주택 외의 물건이면 국토교통부 행위 정하는 최고요율로, 주택이면 시도 조례가 정한 최고요율로 정한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된다. 이게 틀렸네요. 최고요율이 아닙니다. 최고요율. 그가 최고요율이 아닙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전속중개계약을 맺은 경우 갑 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을 맺었습니다. 을개업공개사와 전속중개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전속을 맺었고 을이중개를 하면 거래를 성사시키면 100만원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 받기로 되어 있는데 다른 병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 이게 만약에 100만원 법정보수가 100만원이고 약정은 120만원 받기로 약정할 수도 있고 약정은 80만원만 받기로 약정할 수도 있다고. 법정보수는 100만원인데 을하고 약속을 하기를 만약 80만원만 받기로 약속을 했다면 다른 병한테 의뢰를 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갑은 의뢰에게 위약금 법에서 정한 최고요율 100만원을 위약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얼마만? 80만원만 주면 되고, 만약 120만원 받기로 약정했다면 법정보수 초과 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다른데 내놔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약금은 얼마만 주면 된다? 100만원만 주면 되겠죠? 그럼 무조건 이게 최고요율로 정한 보수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그가 지불하기로 한 중개보수의 100%에 해당한 위약금을 지불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국토부 장관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센터는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 등의 신고한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7일이 아니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정답입니다. 4번이. 5번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 신고센터 설치 운영 절차 있네요. 그래서 신고센터는 설치 운영하려면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은 후 신고인으로부터 신고를 접수받고요. 접수받고 나면 조사 및 조치 요구를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에게 해야 되고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10일 이내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하면 신고센터는 다시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그리고 신고센터는 직전달의 신고 접수 처리 결과를 매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28번 문제입니다. 게시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답 1번이죠. 협회 회원 가입 증명서, 부동산 거래 정보만 가입 확인서, 실무교육 수료증 이런 거는 게시할 필요 없습니다. 등수사보자 이렇게 암기를 했죠. 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열표, 사업자 등록증, 보정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원본. 단 자격증의 경우 소속공인회사가 있으면 소속공인회사 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5개간 건물 중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또는 옥상 간판에 연락처를 기재하지 아니한다는 100만원 이야기가 들었는데 연락처는 안 적어도 됩니다. 성명만 적으면 됩니다. 간판 실명제입니다.
이 5개 광고물이 간판이죠, 간판. 간판 실명제입니다. 그래서 성명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가 되고요. 연락처는 기재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100만 원 이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당한 표시 광고, 허위 매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5번 개업공개사 등의 중개사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왜 우리 아파트는 10억으로 안 올려주냐? 옆에 아파트는 10억인데 이렇게 표시 광고를 방해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자, 중개보수 계산하는 겁니다. Y시에 소재하는 X주택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한 기회에 중개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네, 원래는 쌍방 당사자 곱하기 1을 하는 거죠. 근데 일방이니까 곱하기 2 할 필요 없고요. 갑이 매도인이면서 임차인, 을이 매수인이면서 임대인, 1억 8천이고요. 갑이 을한테 팔았네요. 팔았는데 1억 8천이네. 1억 8천에 매매를 했네요. 이 임대차는 볼 필요 없죠.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하니까 1억 8천 곱하기 0.5 하면 얼마입니까? 1호는 5, 8, 40, 90만 원이네요. 90만 원인데 한도액이 80만 원이니까 80만 원밖에 못 받죠. 그래서 8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쌍방으로부터 받으면 160만 원인데 지금 일방으로부터 받는 거라고 했으니까 80만 원입니다. 즉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요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